경주 낭산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황복사지. 왕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사찰 황복사는 의상대사가 출가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신라 불교의 열쇠라 불리는 황복사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찾으러 순원 스님과 함께 떠나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경주, 요 근래 계속 경주를 이렇게 답사하고 있는데, 사천왕사지, 그 다음에 보문사지, 그 다음에 여기는 황복사지에 왔습니다. 여기 황복사는 삼국유사에 두 가지 기록이 나옵니다. 경명왕 때 여기서 황복사에서 화장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또 의상스님이 29세 때 이곳 황복사에서 출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 황복사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 석탑은 692년에 건립이 됐는데, 기단부가 조금 낮고 몸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좀 둔중해 보이지만 아주 이렇게 간결하고 어떤 장중함이 있습니다. 이 신라 시대 그 초기의 석탑들, 그러니까 고선사지 석탑이나 그 가문사 석탑은, 특히 가문사 석탑은 한 13m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돌을 이렇게 짜 맞춥니다. 그러니까 기단부도 그렇고 저 탑신석도 보면은 몇 개로 이렇게 맞춰서 이제 건립했는데, 이 황복사 탑으로 오면서 이 탑신석하고 저 지붕돌을 돌 하나로 맞춥니다. 저렇게. 그러면서 이 탑이 규모가 좀 작아집니다. 7.4m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신라 석탑을 완성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불국사 석가탑처럼 아주 규모가 조금 더 작아지고 아주 날렵해지면서, 그러면서 최종 신라 석탑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중간 역할을 이 황복사 석탑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제시대 1942년도 여기 이제 석탑이 좀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해체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보시면 저 2층 지붕돌과 3층 몸돌 사이, 거기 보면은 이렇게 안에 홈을 이렇게 파여졌는데 그 안에 금동 사리암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리암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부처님 두 분하고 여러 가지 유물들, 특히 사리암 뚜껑에 보면은 명문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 명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면 692년도 그때 신문왕의 비가 신목태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효서왕인데 그해 신문왕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신목태후와 효서왕이 신문왕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황복사 3층 석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러가지고 706년도가 되면은 이 신목태후하고 이 효서왕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는 성덕왕이 탑에 그 사리암에 추가로 여러 가지 어떤 유물 이런 것을 추가로 이 안에 봉안하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그 사리암 뚜껑에 명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리암기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부처님이 두 분이 이제 나오시는데, 열의 입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서 계신 거죠. 이제 서 계신 부처님인데 뒤에 강배가 있고 또 부처님 몸이 있고 밑에 연화 대자가 있습니다. 이거 다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조각이 엄청나게 세련되어 있고 아름다워 가지고 당시 어떤 그 신라 불교 미술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그런 부처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기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파손된 채로 여기 한 점이 있고, 저쪽 동쪽으로 또 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 지역에 보면 이런 큰 사찰의 기부들이 보면 이렇게 많이 훼손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려가 창업되면서 어떤 신라 사찰의 어떤 그런 걸 많이 좀 훼손한, 좀 의도적인 훼손 흔적이거든요. 이 돌이라는 건 이렇게 뭐 강제로 이렇게 물질이 가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조선시대 되면은 경주에도 보면은 많은 이렇게 그런 밀란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또 훼손된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마 여기 황복사도 왕실 원찰이라
이 기부랄까 이런 비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그 글씨나 이런 생기게 뛰어났을 텐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파편이 한 10여 점 정도, 지금 거의 수습할 정도로만 알 수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10여 점이 출토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는 사원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찰 운영하는 그런 관청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황복사는 이름에도 알 수 있지만 어떤 왕실의 어떤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관문인데, 여기 이제 왕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왕실 원찰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동쪽에 있는 기부입니다. 이 서쪽 기부보다 여기는 훼손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좀 반동가리가 났습니다. 머리도 없어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훼손이 심한데, 우리나라가 워낙 외친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국내 사정이 막 불안정해 가지고 그런 분풀이를 이런 어떤 문화유산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걸 뭐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런 게 있더라도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은 잘 보존해서 후손에 물려주는 게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뒤쪽에, 저 뒤쪽에 보시면은 정면으로 7칸, 측면으로 5칸, 상당한 대규모 금당이 있었습니다. 이쪽 양쪽에 목탑이 또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탑 2개가 있다가 나중에 신문왕을 위해서 석탑은 나중에 추가로 건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법당에서 좀 치우쳐서 산 쪽에 위치한 이유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지금 발굴을 끝내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묻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유구가 전혀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것도 조금 그런 흔적을 추정할 수 있게끔 조금 복원할 때 조금 그래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쪽에 지금 금당 옆에 보면은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그 12지 신상이 출토가 됐습니다. 12가지 중에 6구가 출토가 됐습니다. 이 12지 신상은 이 경주제계, 특히 원성왕릉 같은 경우, 또 김유신 묘에 보면은 무덤 둘레로 이렇게 둘러서 조성을 해놨죠. 그리고 그 원원사지라고, 거기 가면 석탑 기단부에 지금 12지 신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응용을 해서 이곳 그 황복사에는 다른 데 없는 건물 기단의 밑부분에 이 12지 신상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 상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 12지 신상은 12가지 어떤 방향에 각자 동물들이 그 땅을 지키는 어떤 방위신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왕릉이나 석탑에 응용하다가 건물 기단부에도 특히 황복사에 적용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발굴을 끝내고 완전히 땅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노출시켜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이곳 황복사는 의상 스님이 출가한 사찰입니다. 흔히들 저희들 절에 이렇게 유래를 보면은 원효 스님, 의상 스님 많이 언급하죠. 그 정도로 의상 스님은 한국 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의상 스님은 나중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하엄종 2조 지엄스님 문화에서 법을 배우고 나중에 문무왕 670년대에 귀국해서 부석사에서 하엄종을 개창합니다. 예, 이 하엄경은 부처님께서 어떤 깨달음의 세계를 설한 최초의 경전입니다. 요지를 보면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합니다. 그 천차만별의 어떤 차별을 거두어서 한 마음을 밝힌다는 겁니다. 이 하엄경은 삼국통일기 혼란 시기 때 어떤 그 해통과 융합의 논리로 그 시대를 이렇게 아우렀던, 그래서 당대에 필요한 사상을 제공한 그런 사상으로 그 이후에도 고려 조선 시대에도 이 선종에서도 이 하엄경을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하원경에서란 그 내용이 이 어떤 선종하고도 맥락이 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 한국 불교에는 의상스미설한 이 하엄종의 사상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 이 항복사는 의상 스님이 출가한 사찰이고 상당히 인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어떤 의상 스님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특히 그 일승법계도 흔히들 법성계라고 하죠. 그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이곳 항복사 보시면 여기도 상당히 이게 양쪽 산 사이에 있어서 바람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시대 당시에는 어떤 당나라의 그런 어떤 도로나 이런 걸 도입해서 여기도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풍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사찰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통일신라가 되면서 선종이 이제 유행하면서 사찰들이 대부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평지가람들은 나중에 거주 조건이 어떻게 보면 좀 바람도 많이 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폐사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이곳 항복사는 의상 스님이 출가한 사찰이고 또 왕실의 원찰 사찰로 여기 뭐 대규모 금당과 함께 특이하게도 여기는 12지 신상이 출토된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항복사 3층 석탑, 우리나라 석탑의 어떤 유래를 따질 때 꼭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탑이죠. 그리고 저쪽 만진쳐 보면은 어떤 왕릉을 조성하다가 이렇게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특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항복사지 이제 답사를 마쳤고 그 앞전에 사천왕사지하고 보문사지를 답사했습니다. 요 세 군데는 이 경주의 낭산 자락의 아주 중요한 폐사지들입니다. 이 낭산은 경주 아주 중앙에 위치한 아주 옛날부터 신성시한 산이고, 그리고 이 세 사찰도 보면 각기 어떻게 보면 왕실의 원찰 사찰로 상당한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좀 폐허고 좀 한적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하나하나 이런 어떤 유래를 알고 이 유물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유구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고, 이 경주는 이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여러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사지가 많은 얘기거리를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또 다른 폐사지, 또 저쪽에 무장사지라고 있습니다. 또 고선사지,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계속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경주로 한번 답사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발굴 조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가운 땅 속에 묻혀있는 오랜 역사가 안타깝고 슬픈 황복사지. 다시 한번 완벽하게 발굴이 되어 황복사지에 얽힌 여러 가지의 수수께끼가 풀릴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